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는 작은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구두장이 장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손재주가 뛰어났지만 그의 가게는 늘 손님이 드문드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구두를 만들어 내는 것을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피에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모퉁이에서 발광하는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따라가 보니 미스테리한 마녀가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녀는 장 피에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장인입니다. 이 마법의 풀과 바늘을 당신에게 선물할 테니 이를 잘 사용하세요. 집에 돌아온 장 피에르는 마녀의 말을 되새기며 마법의 풀과 바늘로 구두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구두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과 같았고 신은 사람의 발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손님이 그 구두를 신고 나서 돌아오더니 파리 전역에 장피에르의 구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피에르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장이가 되었고 왕실에서도 그의 구두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마법의 풀과 바늘을 사용하여 새로운 구두를 만들며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장피에르는 마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피에르는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마법의 풀과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구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예전의 구두와는 달리 존재하는 흔한 구두처럼 보였지만 그는 진심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여전히 장피에르의 구두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입을 모으며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장피에르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녀가 준 풀과 바늘은 다시 그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두장이로서의 명성을 넘어 장피에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장인의 힘이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전설로 남아 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용감한 소녀 루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언제나 모험을 꿈꾸며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루시는 그들의 작은 농장을 돕는 일을 도우며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나이든 마법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법사는 루시에게 멀리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샘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샘물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으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시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 샘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침반과 작은 가방, 물병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루시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따라 길을 찾으며 걷습니다. 숲은 울창하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루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걷던 중 루시는 아름다운 강가에 도착합니다. 강 건너에는 마법의 샘물이 있다는 신화가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루시는 용감하게 강에 다가가 괴물을 부릅니다. 한참이 지나자 강물 속에서 커다란 물뱀 같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루시는 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강을 건너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괴물은 루시의 순수한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요청을 금방 수락합니다.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졌고 그저 모험을 위한 모험이 아님을 안다. 그러니 너에게 길을 터주겠다 라고 괴물은 말합니다. 루시는 무사히 강을 건너 탐험을 계속합니다. 성에 도착하자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걸음을 조심하며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갑니다. 성 안은 지도에 없는 수많은 방들과 복도로 이어져 있었고 루시는 그것을 헤매며 조금씩 전진합니다. 그렇게 성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루시는 드디어 마법의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물은 은은한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고 루시는 그 빛의 온기와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샘물 속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시는 마음이 정화됨을 느꼈으며 크고 강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강한 내적 힘을 얻은 루시는 성을 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마법의 샘물에 대한 보물을 얻는 것보다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꼈으며 그녀의 모험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그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순수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루시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녀는 결국 전설이 되어 후대에 큰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숲에 대해 항상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부르며 금단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숲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넘치는 로이는 어느 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는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거대한 나무들과 끊임없이 속삭이는 나뭇잎 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신비로운 그림자가 그를 감싸안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는 점점 길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슴속 깊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로 길을 표시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로이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던 로이는 마침내 작은 교차로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하게 빛나는 요정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로이를 보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라, 인간, 소년아. 요정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요정들은 로이에게 마법의 숲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숲은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악의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을 가진 이들을 환영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숲의 신비로운 힘을 잘못 이해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로이는 요정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숲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거대한 버섯집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신기한 동물들을 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정들은 로이에게 마법의 힘을 잠시 빌려주어 그가 날 수 있도록 했고, 별들이 가까이 있는 듯한 하늘을 날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이는 숲 깊은 곳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는 부상의 흔적이 있는 듯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새를 요정들에게 데려갔고, 요정들은 친절하게 새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로이는 새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 간호했고, 새는 점차 회복되어 다시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로이는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정들은 그에게 숲을 잊지 말고 다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의 손에 작고 반짝이는 부적을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그 부적은 로이가 언제든지 숲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열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이는 숲에서의 경험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로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빛나는 감동을 알아차렸습니다. 로이는 마법의 숲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고는 로이는 마법의 숲을 자신만의 장소로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을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도 그 부적을 간직하며 새로운 모험을 꿈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이의 간직된 동화와 같은 비밀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알사스 산골짜기에는 꼬마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늘 모험을 꿈꾸며 별을 바라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그의 마음속에서 따스함을 주었던 특별한 첫사랑과 같은 것이었죠. 로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 별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이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노인 마담 샤를로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별에 대한 전설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녀는 전설에 따르면 그 별은 한때 지상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별의 여왕이 그 별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왕국은 사라졌고 별도 그와 함께 점점 빛을 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는 마담 샤를로트로부터 특별한 나침반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나침반이 별의 잃어버린 왕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마음과 이 나침반으로 무장한 로이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목적지는 마법의 숲이었습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 길을 찾는 이에게 수많은 시험을 주는 장벽이었죠. 숲으로 들어가자 로이는 말을 할 줄 아는 부엉이 귀도르를 만났습니다. 귀도르는 로이의 이야기와 결심에 감동하여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단 여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와 진실한 마음이라는 조언과 함께 말이죠. 두 친구는 함께 여행을 계속하며 진실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워나갔습니다. 숲을 지나자 그들은 거대한 강을 만났습니다. 다리를 찾을 수 없던 둘은 당황하게 됩니다. 갑자기 용감한 용 이름은 실바노가 나타났습니다.
실바노는 로이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차리고 강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용의 등에 올라탄 로이는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순간 그저 막연히 별을 바라보던 꿈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로이는 별의 왕국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예전의 찬란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둠에 감싸인 황폐한 모습이었죠. 로이는 이 황폐함은 별의 여왕이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 그리고 순수한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여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로이는 왕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믿음을 재차 전하며 로이는 여왕을 찾게 되었고 그녀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며 자신의 여정과 배운 것들을 전했습니다. 여왕은 로이의 진심과 우정에 감동받아 다시 빛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왕국은 로이의 노력 덕분에 원래의 찬란함을 되찾았고 하늘의 별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는 자신이 꿈꾸던 모험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제는 꿈이 아닌 새로운 현실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비도르와 실바노에게 작별을 고하며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꺼지지 않는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